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호화로운 음식에만 540억 원을 쏟아붓고 유럽산 술을 사들고 오는데 17억 5천만 원 넘게 쓰면서도 정작 북한 주민 1,000만 명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매년 군 간부들은 기준에 맞는 젊은 여성들을 찾아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3번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감옥에 갑니다. 과연 기쁨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이며 2025년인 지금까지도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만약 아름다움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혹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이를 모집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에서 군인과 국가요원들은 단순히 시민을 감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색합니다. 군 간부들은 비밀스러운 외모 기준에 부합하는 젊은 여성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2019년에 탈북한 미양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간부들에게는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만약 3번 연속으로 적합한 여성을 추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거나 더 심하게는 재교육 수용소에 끌려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양 씨는 자신이 끌려가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일직선으로 걸어보라고 했고 웃으라고 했어요. 이유는 몰랐죠. 부모님께는 제가 국가를 위해 훈련받으러 간다고 말하더군요. 그게 가족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선발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집니다. 여학생들은 예고 없이 학교에서 끌려가고 교사들은 조용히 통보받을 뿐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초대장이 전달되는데 만약 거부한다면 즉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선발 방식은 어떨까요? 그 아이 참 예쁘다. 기준에 딱 맞는다라는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코리아 헤럴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엘리트 미녀 부대는 김정은 집권 이후 이름을 바꾼 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재능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 상층부의 유흥과 시중, 그리고 고위 관리들에 대한 개인적 봉사를 위해 선택됩니다. 북한의 가족들은 딸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부모들은 일부러 딸의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고 학교 가기 전 얼굴에 젤을 묻히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딸의 미모를 가려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산다면 딸을 숨기려 하실 건가요? 동의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일단 선발되면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평양의 비밀. 아카데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소녀들을 훈련시키는 걸까요? 소녀들이 사라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평양으로 압송됩니다. 내부자들만 아는 비밀 단지로 말이죠. 한 탈북자는 그곳을 신부 수업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2020년에 탈북해 은지라는 가명으로 증언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름을 뺏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고 머리를 자르고 입고 온 옷을 다 태워버리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담장 안에서 소녀들은 정권이 말하는 이른바 특수수행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걷는 법, 입을 크게 벌려 웃도에 너무 들떠 보이지 않는 법, 술을 따르고 춤추며 질문 없이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커리큘럼은 통제되며 시험 종목은 오직 복종뿐입니다.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인사 각도가 틀어지거나 미소가 어색하거나 눈길 한 번만 잘못 줘도 즉시 처벌이 따릅니다. 은지 씨는 수업 사이의 적막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기 전까진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모든 것을 감시했고 복도마다 경비병이 서 있었죠. 한 번은 도망치려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정문까지 가기도 전에 잡혔어요. 그 뒤로 다시는 그 애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국제적인 증언들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2024년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데일리 NK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고위 지도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기쁨조와 연계된 국가 운영 문화 훈련센터를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누가 관리하며 이 시스템은 얼마나 뿌리 깊은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북한의 거리에는 기근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굶주린 마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엘리트들을 위한 쾌락의 파티가 열립니다. 호화 저택과 정부 휴양지, 그리고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전용 홀에서 기쁨조라 불리는 이들이 동원됩니다. 2022년에 탈북한 지우 씨는 그들은 그것을 연회라고 불렀지만 핵심은 음식이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사진으로 선택되었어요. 마치 카탈로그 같았죠. 메뉴판에 표시하듯 우리를 지목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그들은 취향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얀 피부를 원하거나 키가 큰 여성을 찾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여성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안에서는 음악이 흐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당수가 한국 아이돌 음악입니다. 거리에서 이 음악을 듣다 걸리면 사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유흥거리일 뿐입니다. 국영 상점에서 식료품이 사라져갈 때 장성들은 수입 캐비아와 랍스터 구이, 프랑스산 디저트를 즐깁니다. 샴페인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2024년 자유아시아 방송이 입수한 구매 목록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와 극심한 영양실조 속에서도 호화 음식 수입에 매년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도 소녀들은 집에 가지 못합니다. 개인실로 호송되어 감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때로는 웃으라고, 때로는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받으며 오직 복종만을 강요당합니다. 이것은 소문이 아닙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체계적인 학대와 강제 노역이 북한 정권 내 엘리트 특권의 핵심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사망 이후 기쁨조는 해체되었을까요? 아니면 진화했을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다음 섹션에서 공개됩니다. 2011년 정권의 가장 은밀한 악행을 주도했던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그를 친애하는 지도자라며 애도했고 주민들은 눈 덮인 거리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쁨조도 갑자기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훈련장은 비워졌습니다. 2023년에 탈북한 전직 수행원 미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아무런 설명도 없었죠.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2014년 무렵 젊은 여성들이 다시 평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은밀한 곳이 아닌 스포트라이트 아래였습니다. 그들은 예전보다 키가 더 컸고 날씬했으며 외국산 화장품을 쓰고 서구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훈련받은 그대로였습니다. 부대는 해체된 것이 아니라 리브랜딩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은 엘리트 문화 서비스 부대를 재편했습니다. 이미지 구축과 외국 귀빈, 접대를 내세우며 부드러운 이름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는 회상합니다. 이제 하이힐을 신고 프랑스 향수를 뿌려요. 국가의 자부심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같은 방에서 같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공연가, 통역사, 접대원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엘리트들의 하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외모조차 설계되었습니다. 탈북자와 전직 스타일리스트들은 일부 여성들이 고위 관리들이 선호하는 외국 미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쌍꺼풀 수술이나 피부 미백 같은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독재자는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BACS 세계 식량 계획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거의 절반인 1,0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만성적인 식량 불안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집무실 담장안은 어떨까요? 일본산 와규, 이탈리아산 파르마 햄, 프랑스에서 공수한 에멘탈 치즈가 식탁에 오릅니다. 김정은의 전담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식사는 마치 무대 공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경비병, 보좌관, 때로는 악당까지 늘 관중이 있었고 음식은 그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모두 보필했던 그는 도쿄에서 갓 공수해온 스시를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음식을 밀수하다 걸리면 처형당하는 나라에서 김정은은 다른 시대의 제왕처럼 식사합니다. 그의 주방에는 살아있는 바닷가재와 이탈리아산 트러플, 고급 와인들이 상자째 쌓여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호화 식품 수입에만 540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특수 외교용이라는 코드로 위장해 들여온 것들입니다. 식기는 독일산 자기이고 젓가락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직원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2025년 국제 엠네스티가 분석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농지가 황폐해지고 배급이 중단된 도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겨울 자유아시아 방송은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킹크랩찜, 헤네시 코냐, 푸아그라가 차려진 개인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탐닉이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술잔 속의 권력이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말이죠. 보르도 와인 10병, 크리스탈 샴페인 2병, 그리고 톤 단위로 수입되는 보드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김정은의 잔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17억 5천만 원 어치가 넘는 유럽산 술을 비밀리에 수입했습니다. 프랑스 와인, 러시아 보드카, 스위스 리큐어 등이 의료용이나 외교관 면세품으로 위장되어 밀반입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헤네시 파라디 임페리얼로, 한 병 가격이 북한 농민의 10년치 수입보다 비쌉니다. 2025년 국방백서를 포함한 여러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장질환, 심한 체중 변화, 그리고 과도한 음주와 고지방 식단으로 악화된 만성 통풍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티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 만찬에서 김정은은 밤늦게까지 몇 번이고 술잔을 높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입 시가와 블렌디드 위스키는 미사일 발사 때마다 축하주로 쓰입니다. 김정은이 최고급 와인을 들이킬 때 수백만 명의 주민들은 재와 오물이 섞인 강물을 마십니다. 그가 힘을 과시하며 건배할 때 일반 시민들은 하루에 1500칼로리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남자의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브라질산 다크로스트 원두가 외교관 봉인 딱지를 붙이고 매주 공수됩니다. 매일 아침 김정은은 왕실 전용으로 분류된 희귀한 블렌드 커피를 마십니다. 아시아 센티넬의 폭로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의 전담 셰프들은 브라질 세라도 지역의 원두를 가져와 빈에서 로스팅한 뒤 향을 보존하기 위해 밀봉 용기에 담아 수입합니다. 운송비와 보안, 준비 과정을 포함하면 커피 한 잔 가격은 약 67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이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식탁 위에는 수입, 파르마 햄과 스페인산 하몬 이베리코, 태국에서 밤새 날아온 신선한 과일이 차려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버터를 바른 토스트 위에 벨루가 캐비아를 얹어 먹기도 하죠. 하지만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일부 시골 지역의 가족들은 하루 한 끼, 그마저도 쌀물이나 옥수수 껍질로 연명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 그는 100대가 넘는 호화 자동차 중 하나에 올라탑니다. 거리는 정적에 휩싸이고 차바퀴가 굴러가면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개조된 방탄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이 연기 가득한 회색 마을을 우주선처럼 가로지릅니다. 엔진 소리는 낮게 깔리고 창문은 짙게 썬팅되어 있으며 타이어는 방탄용입니다. NK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의 사치품 수입 금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호화 차량 수입에 1,300억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차고에는 여러 대의 마이바흐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SUV, 심지어 정상회담 때 사용하는 방탄 레인지로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차들은 중국을 통해 밀수되거나 유령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뒤 농기구라고 적힌 상자에 담겨 배달됩니다.
굶주림으로 만든 돈으로 벌이는 기망흑입니다. 같은 시각, 평범한 시민들은 맨발로 걷거나 자전거를 나눠 탑니다. 대중교통은 수시로 고장납니다. 함흥이나 신의주 외곽 마을에서는 자동차보다 소달구지가 더 흔한 풍경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열병식과 정상회담에는 새로운 호화 차량이 등장합니다. 전직 운전기사의 말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가 내릴 때 주민들은 탄성을 지르지만 그것은 그가 아니라 기계에 대한 탄성이라고 합니다. 전기조차 배급제인 나라에서 김정은의 차고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며 항상 반짝이게 닦여 있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차고에 최소 80대의 고급 차량이 있으며 상당수는 운전용이 아니라 전시용이라고 추정합니다. 2019년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언론에 가장 먼저 노출된 것이 악수 장면이 아니라 자동차였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퀴 달린 미사일처럼 번쩍이는 방탄 마이바흐 말이죠. 심지어 북한 아이들은 자동차가 엘리트만의 전유물이라고 배웁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선전 만화에 나오는 외국 호화 브랜드 장난감 자동차는 오직 장성이나 당에 충성스러운 자녀들 손에만 들려있다고 합니다. 만약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북한 전역의 감시는 그 어느 때보다 치매적입니다. 정권은 이제 암시장을 통해 외국 업체로부터 확보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도시 지역에 인공지능 기반 폐쇄회로 TV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더 단순하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공포가 확산됩니다. 이웃, 동급생, 심지어 가족들까지 서로의 수상한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훈련받으며 보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모기 순찰대라고 속삭입니다. 법은 엄격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입맛대로 변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해 외국 문물의 영향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K-팝, 서구식 말투, 외국 영화는 물론 청바지를 입거나 특정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025년 국제 엠네스티 보고에 따르면 특정 재교육 수용소의 신입 수용자 중 70% 이상이 이 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씁니다. 지하실에서 금지된 영화를 보고 옛 노래를 귓속말로 흥얼거리며 문자 대신 쪽지를 주고받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도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화이고 경배의 대상이며 살아있는 신입니다. 아이들은 그가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고 배웁니다. 교양곡을 쓰고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절대 잠들지 않는 선택받은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2017년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혈육까지 제거하는 신의 모습 말이죠. 김정남은 김정은의 형이었습니다. 한때 정권의 후계자였지만 가짜 여권으로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려다 적발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문의 수치로 여겨진 그는 결국 가문에서 지워졌습니다. 전직 한국정보원은 그는 해외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무해한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그 먼 거리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요원으로 이용된 두 여성이 김정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발랐습니다. 김정남은 안내 데스크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내게 도전하면 사라진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김정은은 이후 관영 매체를 통해 그는 내 형제였지만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배신은 곧 완전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북한 내부에서 김정남의 이름은 검열 대상입니다. 학생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배우며 국가 기록물에는 오직 해외 반역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금과 여자, 총을 가지고 신놀이를 하며 어둠 속에서 자라난 겁먹은 소년일까요? 아니면 3대에 걸쳐 다듬어진 잔혹한 시스템을 이어가는 배부른 꼭두각시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